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불발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미 증시에 경계감을 불어넣었었는데요. 이 영향에 우리 증시도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우리 시장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으로 0.35% 오르며 3,83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오르면서 873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3,800선을 내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피는 이후 하락폭을 회복하면서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에 비해 수급이 적게 들어오면서 현재 0.08% 상승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거셉니다. 현재 시간 5,2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점차 매도폭을 줄여나가다가 현재 시간으로는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34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도 4,800억 원 넘게 매수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시장의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가량, 그리고 기관이 85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2,400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 방어해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서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개장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0.1% 하락하면서 1,430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5%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금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하루 만에 5% 넘게 떨어졌고 장중 6.3%까지 하락하면서 2013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금 가격 하락의 배경으로 올해만 60%가량 급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과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호조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리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 시장의 힌두계 최대 축제를 맞아 휴정한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간밤 급락에도 금과 은에 대한 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실질금리 하락을 포함한 다양한 호재들이 장기적인 금 가격 랠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간 금 관련 기업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고려아연이 3.23% 하락하면서 116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IT센글로벌도 6.77% 하락하면서 17,640원 선 지나갑니다. 데이터 센터용 ESS 수요 확대와 글로벌 전기차 판매 회복 소식에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전 세계 ESS 출하량은 올해 9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JP모건은 2025년엔 80% 이상, 2026년에는 30% 이상의 성장률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2차 전지 납품 단가도 5월을 저점으로 소폭 반등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 이후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실적 하향 조정 우려가 주가를 눌러왔으나 최근 들어 전기차 캐즘이 해결되는 모양새 ESS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추세라며 유럽 시장의 견조한 전기차 수요와 중국의 배터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도 국내 2차 전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에코프로 그룹주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강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4.1% 오르면서 86,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머티도 같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현재 시간 3.13% 오르면서 16만 4,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는 2.32% 오르면서 66,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올해 출시한 신작 게임 3종의 흥행에 입입어 2025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수상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를 앞세워 2024 대한민국 게임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넷마블은 올해는 세븐나이츠 리버스와 RF 온라인 넥스트, 그리고 뱀피르까지 양대 마켓 정상에 등극한 3종의 신작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업계에선 특히 세븐나이츠 리버스의 경우 유력한 대상 수상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게임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같은 기업이 수상한 전례가 없어 실제 대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있다고 밝혔지만 작품성과 흥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넷마블의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넷마블 현재 시간 3.28%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56,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 들어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주가가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취해야 할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어제 3,893포인트까지 코스피가 터치를 했죠. 엄청난 지수의 숫자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조금의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은 이 성장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 가격도 최근에 굳건하던 금 가격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에이펙이 열릴 때 한미 정상회담, 또 여기에서 무역과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뭔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김용법 정책실장과 산업장관이 미국으로 또 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 약간의 긴장감은 시장에 감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우리 시장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흔들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많은 종목이나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 제가 LG그룹주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LG그룹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LG그룹주 하나를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LG그룹주 중에 하나의 주인공은 LG화학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앵커 브리핑 하면서 최근까지 LG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LG라고 부르지 않고 헬지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면모를 많이 탈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LG화학이 주가가 10% 넘게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런데 오늘 트리거가 된 것은 바로 이 펠리서 캐피탈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LG화학의 주가를 좀 올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너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뉴욕에서 이 행동주의 펀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펠리서 캐피탈이 LG화학에 대해서 이사회도 좀 개편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안을 했습니다. 펠리서 캐피탈이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엘리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기업들에게 계속 지배구조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안했던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그 엘리언 매니지먼트 홍콩 사무소에서 우리나라의 투자를 담당했던 제임스 스미스 CIO가 새로 이제 나와서 설립한 것이 바로 펠리서 캐피털이라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 펠리서가 운영하는 자금이 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조금 넘는 액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펠리서 캐피탈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여러 번 요구하고 행동주의 요구를 한 적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들을 낸 적이 있었고요. SK스퀘어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을 매입을 한 다음에 삼성물산이나 SK스퀘어가 앞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해야 된다라는 식의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펠리서는 LG화학의 지분을 1% 이상 가지고 있는 최대 10대 주주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최대 주주이기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펠리서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현재 LG화학의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볼까요? 자, 지금 LG화학의 주가는 너무해도 너무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가장 저조한 수준인 이 순자사가치 NAV가 대비해서 74%나 할인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싸다, 너무하다, 주가가 안 가도 너무 안 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거의 80% 가까이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지금 LG화학의 시가총액이 제가 조금 전에 들어왔을 때 체크를 해보니까 27조 1,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 80%를 계산한 겁니다. 이거는 80%를 계산하면 84조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게 3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최대 주주인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의 가치가 LG화학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LG화학의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가야 한다라고 이 펠리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펠리서가 크게 4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펠리서는 지금 LG화학의 주가를 지금보다 한 100% 더 보자, 2배 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100%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이사회 개편 그리고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진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사회를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LG화학의 사회이사들의 면모를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홈페이지를 보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대학 교수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니면 세무학과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펠리서는 학계 출신들로 구성된 이 사회이사진이 전문성이 떨어진다. 생명과학이나 전기차나 첨단 소재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이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의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사회를 일단 개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사주를 매입해라, LG화학 자사주 매입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으니까 이걸 차근차근 매각을 하면서 그 매각으로 생긴 현금을 가지고 LG화학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자사주의 매입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자사주를 소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야 LG화학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펠리서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뭐 4가지의 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사회 개편해야 되고 자사주 매입해라라고 펠리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펠리서의 주장대로 LG화학이 움직일까요? 일단은 펠리서 측은 LG화학과 긴밀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대화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펠리서 행동주의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 이제는 펠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행동주의 펀드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도 통과가 됐고 이제는 외부에서 기업의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많아질 거니까요. 이번에 LG화학을 본보기로 보시고 다른 회사들도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판 고비를 맞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긴급 방미해 미국 측과 추가 협상을 벌인다.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상당액을 현금 직접 투자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이 일부 양보하더라도 현금 투자 비중을 유지하려 한다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 결과는 오는 29일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공정한 협정을 맺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무역 협정을 예고했다. 양국 협상단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에이펙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협상을 마무리할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어떤 업종을 고르셨을지 김태현 파트너가 선택한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자, 이 차 안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네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만큼 우리 이 주식시장에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꿈틀꿈틀 방향을 턴하고 있는데, 자, 김태형 파트너님, 자동차 부품주 중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수가 대형주들이 이끌어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나 기아 같은 업종 대표주를 편입하지 못하면 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 현대차나 기아 같이 뭐 20만 원, 30만 원, 막 10만 원 이런 거를 개인들이 막 사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되죠. 비싸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싸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손이 나가는 만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그 차선책으로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이 좋아져야만 이 수량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에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 레벨업이 뭐 3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동반에 성장했지만 수익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자동차 이 산업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좀 더디게 움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부품업체들이 따라가죠. 최근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부품업체들이 따라갈 차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좀 그 현대차나 기아랑 거래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주들이 최근에 어쨌든 이번 주에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밑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 뭐 최근에 움직이는 부품주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럼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지 파트너님 몇 가지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대차나 이 기아랑 거래를 해야만 수량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부품업체,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일단 무엇보다도 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이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고 그러면 인기 그 모델을 많이 갖고 있는 자동차 회사랑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차 같은 이런 차들이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자동차 회사들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연기관은 말 그대로 지는 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에서 1조 원 매출을 하더라도 그 자동차 부품 회사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2030년이 넘어가면 유럽에서는 내연기관차에 대한 이제 제조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지는 해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을 1조를 갖고 있던 2조를 갖고 있던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 쪽에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HL 만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HL이라는 게 한라그룹을 말하는 건데 옛날에 이게 이제 현대차하고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HL 만도는 현대차와 기아랑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품을 납품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연구개발비를 많이 투자하면서 첨단 자동차 부품들을 이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HL 만도가 그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는 지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통해서 이제 전기차나 친환경차, 수소차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가장 HL 만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고 이 회사는 현대차나 기아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곳에 모두 동반해서 진출할 만큼 핵심적인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에 함께 같이 성장할 회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도 그렇고요.
이 인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동반해서 진출했기 때문에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현지 회사와 동반해서 이제 합작 회사로 전기 모터를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HL만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한온 시스템의 경영권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름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그냥 한국 타이어입니다. 네. 한국 타이어 쪽에 넘어갔고요. 이 회사 2대 주주로는 예전에 사모펀드 최대주로 있던 이 한행코 오토 홀딩스라는 회사가 2대 주주 있고요. 그래서 1대 주주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지분이 54.77%, 그다음에 한행코 오토 2대 주주입니다. 한홍코 오토가 21.63%, 둘만 합쳐도 벌써 75%나 되죠. 여기다 국민연금도 한 5% 정도 갖고 있어서 80% 정도 지분이 잠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20% 정도 되고 국민연금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 유동 물량으로 본다면 약 25% 정도의 유동 물량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뜻은 이 한원 시스템이 실적만 좋아지면 바로 품절주에 최근 들어 주가 흐름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겠는데요. 품절주로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을 좀 보셔야 되고 요번에 약 한 9천억 정도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회사가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그 이후 9천억을 유상증자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부채 비율 떨어지고 굉장히 회사가 좋아집니다. 재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자체 사업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재무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내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이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한원 시스템 보시면 길게 보시면 네.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HL만두와 한온 시스템 두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김태화 파트너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결국엔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현대차, 기아와 가장 또 밀접한 부품주를 찾는 게 어쨌든 지금으로선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탑픽주로는 뭘 볼까요? 네, 현대차 협력업체 중에 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업체가 있습니다. 요번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도 같이 동반해서 진출한 업체인데요. 현대공업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공업. 근데 네. 이름이 현대가 들어가서 이 회사를 현대 반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이 회사에 대해서 소문이 나오길 현대가의 반개 가족이 이 회사를 노려서 M&A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부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현대공업이 최근 들어 조지아주 공장, 미국의 이제 메타 플랜트라고 현대차가 새로 지은 공장인데 그 주변에다 굉장히 큰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의 내장재를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현지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에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회사는 현대공업은 이번에 미국에서 이 루시드 전기차라고 굉장히 좀 네네. 스타트업인데 이쪽에다가도 올해부터 납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장재를. 그러면서 현대공업은 사업처를 다각화한다는 의미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성장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출 외형도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한 6천원대 초반에 있는데 6,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해서 단가를 분할해서 매수해서 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가격에서 합리적인 가격에서 이 현대공업을 사모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6,100원이 깨고 내려갔을 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이 손절매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싸게 살 기회를 갖는 것이죠. 6,100원이 깨지고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묻지도 따지 말고 일단 손절에 같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급락한 가격에서 다시 사모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현대공업 자체가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나 기아가 먼저 가고 나서 부품업체가 따라가고 그 속도가 좀 더디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공업은 충분히 여러분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현대공업까지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자동차주 요즘 찾아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시 2차 전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동차주들도 이제 종목 찾기가 바쁘지만 2차 전지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거 나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올라타야 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네. 파트너님이 좀 해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몇 달 전부터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부터 네. 이 LG 엔솔하고 삼성 SDI를 편입하지 못하면 시장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네, 여러 그렇죠.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 하반기부터 해서 LG 엔솔이 먼저 LF 배터리를 양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삼성 SDI가 LF 배터리를 양산을 합니다. 이 의미는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던 이유가 이 LF 배터리에서 있었는데요. 우리 한국 업체들은 3원계 배터리만 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LG 엔솔이 LF 배터리를 만들면서 양산을 태우면서 이제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 1위가 CATL이라는 그 중국 업체고 2위가 BYD라는 또 중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 LG 엔솔이죠. 그런데 이 LG 엔솔이 앞으로 BYD를 제낄 거고 그다음엔 CATL도 제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 메이저들이 이 LG 엔솔이 배터리를 잘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LF 배터리같이 싼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게 아쉬웠었는데 이제 만든다는 게 확인이 됐고 중국 자동차 업체 중에 한 군데는 이미 LG 엔솔의 그 LF 배터리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뜻은 시장 판도가 바뀌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이 배터리 업체를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이 배터리 쪽은 이제 자동차,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봇 배터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이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런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말 그대로 명품 소비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이 가장 쌀 때다. 이 말처럼 2차 전지도 오늘이 가장 쌀 때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답을 좀 주실까요, 파트너님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LF 배터리를 먼저 양산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DI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실적이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요번에 미국에서 이 조지아주 공장 이제 현대차와 합작을 했던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 공장 건설이 올스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현대차 공장에는 SK온에서 이미 그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LG 엔솔도 삼성 SDI 모두 그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양상을 나타낼 것이고 전기차 캐즘이 올 상반기에 벌써 서유럽에서 전기차가 다시 판매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이 점점 벗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ESS 시장에서 우리가 LF 배터리를 만들면서 이제 ESS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랑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ESS 시장,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 합작하고 있는 회사들이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그 업체들이 대부분 LG 엔솔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이런 고객사들의 실적 개선을 동반해서 같이 좋아지게 되고요. 아직까지 삼성 SDI는 현대차하고는 헝가리 공장에서만 좀 합작을 하고서 이제 P3라는 그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삼성과 현대차의 이 협력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만 헝가리 공장에서 일부 유럽 쪽으로 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는 각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삼성 SDI가 한 1조 6천억 정도 증자를 하면서 헝가리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증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현대차와 기아차랑 본격적으로 이 합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 SDI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 SDI는 현대차와 기아와 이 국내에서도 합작을 하는지 이런 뉴스를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ESS 쪽에서
정부에서 1차 발주한 걸 삼성 SDI가 싹쓸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번에 1조 원 규모 또 나오는 부분은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1차 때는 중국 공장에 있는 LFP 배터리 갖고 이제 여기에 들어왔지만 네. 그래서 이제 졌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내로 이전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두시면 삼성 SDI도 LG엔솔도 모두 여러분이 비싸지만 좀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삼성 SDI, LG엔솔 다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한번 골라볼게요. 대형주도 좋지만 그 밑단에 있는 업종 종목들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탑픽은 조금 간단해 볼까요? 네. 그 보시면 신흥 SEC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신흥 이 업체는 SEC. 배터리의 안전회로입니다. 배터리가 화재가 나거나 이러지 않도록 안전회로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신흥 SE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부품 쪽에 관련된 회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삼성 SDI는 이쪽이 주거래처이기 때문에 삼성 SDI 그 배터리가 얼마큼 많이 팔리느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격 전략을 그 매수가 5,500원, 그리고 네. 그 5,5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사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5,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이번 주에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와 자동차 이제 다음 바톤을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한 자동차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쫙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오늘 좀 관심이 가는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 협상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시 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협상에서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 오찬 행사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유럽과의 협상도 잘 마무리했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내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실화될 경우 전체 관세율은 최대 157%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국가안보이자 국부이며 이를 통해 수천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이제 중국과도 공정한 합의를 이룰 때라고 덧붙였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일단은 크게 흔들리진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네요. 코스피가 3,850포인트 선까지 좀 회복하면서 0.7%. 시간이 갈수록 상승 탄력이 조금 나오네요. 오늘 요즘 우리 시장이 오히려 전략 후강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후에 마감할 때까지 지수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을지는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하락 출발을 했다가 상승 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코스닥도 조금씩 더 힘을 내면서 874포인트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런 상황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은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관이 코스피에서 현물 매수를 좀 늘렸습니다. 2,400억 원. 기관 매수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고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3%대 상승으로 전환하니까 지수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여전히 0.7%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약간 엇갈리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 정도로 살펴봤고 이제 오늘 또 종목들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도 파악을 해보고 또 괜찮은 종목들은 한번 저희가 잘 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리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은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시장의 온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LG화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뭐 앵커 브리핑으로 주저리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위원님이 지난주인가요? LG화학 한번 저희한테 얘기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예.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저평가라는 이 얘기는 뭐 우리가 공감대가 그쵸. 많이 형성이 돼 하지만 있었고.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리고 이제 그룹의 어떠한 그 산업 자체의 어떤 케미칼의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쵸. AI를 접목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양극재와 관련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들의 어떤 반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고 바닥 탈출하면서 소위 말하는 135 파동이라고 봤을 때 3파동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뭐 펠리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아셨어요? 위원님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이 사실은 이제 지분과 관련된 얘기들 속에서는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아, 그리고 펠리서가. 얘네들이 실질적으로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라고 그쵸. 우리가 들어봤죠. 엘리엇 그리고 출신이 만든 사실 원조는 바로 SK 소버린 사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쵸.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사실은 삼성물산이라든가 또 SK SK 스퀘어, 스퀘어도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굳이 자세한 말씀은 우리 아까 호수 앵커께서 워낙 LG화학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쎄요 불난 거를 다시 본다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꺼진 물도 다시 다시 보자처럼 네.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뭐 또 SK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이 대그룹의 지주회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중간 지주사 쪽이라든가 네.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 아무래도 뭐 대기업들이 집중이 될 테니까요. 다시 건들 수도 있다. 삼성이나 SK도.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발빠른 곳에서는 대기업들 중에서 얘네들이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외국계 또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으면서 서치해가지고 나오는 종목들도 막 이제 돌아다니지 않았겠느냐. 그래야겠네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지금 뭐 4가지의 어떠한 그 요구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도 맞물린다는 얘기고 네. 이쪽에서 설명하는 그러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현 정부의 코스피 5천 시대에 동참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해라. 우리는 회사와 얼마든지 협업할 용의가 있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뭐 갑자기 뭐 우리가 뭐 적대적 M&A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올려라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네.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요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날 말씀을 드리면서 목요일 날 나왔네요. 요때 바로 31만 원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30만 원 밑에서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매수할 수 있고 또 30만 원 초반짜리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고 또 오늘도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와 더불어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주봉이라든가 또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2021년에 바로 이 100만 원을 넘어갔던 주식이 LG 디스플레이 분할 결정을 하면서 이제 하염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자 월봉상에서의 모습을 보시면요 하락과 반등 그리고 저점이 어디일지 모를 정도로 하락을 했다가 지금 월봉상에서요
이제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사실. 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이렇게 양봉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실려주면서 올라섰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나는 여기서 더 안 빠져 이 사인을 보내준 거고요. 2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가 이번 달 들어와서 다시 또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저항대들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뭐 이평선상으로도 그렇고 또 직전에 어떤 저점을 다져주었던 이러한 자리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겠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뭐 제가 과거에 바이앤셀 시간에도 상담을 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70만 원, 80만 원에 물리신 분들도 엄청 많았단 말이죠. 삼성전자도 결국은 96층을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처럼 뭐 빠르게 7, 80만 원 이상 넘어가 주면 좋겠지만 뭐 정거장들이 있기 마련이니까 뭐 2차 목표가는 한 45만 원에서부터 50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하면서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 측에서도 뭔가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흔들릴 때마다 저점에서 비중을 좀 더 늘려나거나 우리 흔한 말로 물타기를 해도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거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물적 분할할 때 그때 또 가슴 아프게 아직도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그럼요. 텐데 예. 오히려 지금 좀 이제 추가 매수해서 가격을 좀 낮추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나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LG화학 오늘 또 좋은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LG화학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뭐 방산주들도 최근에 다시 이제 쉬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현대로템 반등이 유난히 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방산업종과 관련돼서는 너무 러우 전쟁이라든가 뭐 이스라엘 가자 지구 네네. 관련된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글로벌 원전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이 글로벌 방산 쪽들도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또 우리도 이러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방산 4강을 목표로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10위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7, 8위권을 넘어서는 거는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만고만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뭔가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정책적인 것까지 가미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2033년까지의 이런 수주 잔고라든가 또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또 루마니아 쪽을 중심으로 해서 폴란드 뭐 계속 또 신규 수주가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결국은 수주라는 거는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실적으로 반영이 돼준다라는 거. 이러한 요인들은 주가의 완벽한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모두 네. 가졌다. 뭐 철도는 뭐 말할 것도 그렇죠. 없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방산주들의 어떤 상승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일봉상에서의 모습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사실은 최근의 모습들은 지난 6월 달 이 고점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파 시도를 이번 9월 달에 했다가 네. 또다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번에 흔들리는 모습들 속에서도요. 다른 종목들과는 달리 지난번 구간에서는 흔들릴 때 단기적으로 이 60일 이평선을 이탈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60일 이평선이 강한 지지선으로 오히려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조정의 흐름을 잘 주지 않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또다시 고점 돌파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20만 원을 쉽게 안 깰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 20만 원이 깨지면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탈가 20만 원을 설정하고 그리고 22만 원 내외 자리 뭐 오늘 원고를 보내줬을 때는 21만 원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계속 고점을 네,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30만 원 이상 목표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정거장이 있기 마련이니까 뭐 네. 1차 목표가 28만 원 다시 한번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방산주 중에 현대로템 오늘 뭐 유난히 셉니다. 7.8%까지, 8%대까지 지금
상승 탄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현대로템은 조금 쉬고 있을 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매수가 22만 원 언저리에서 목표가 28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자, 그럼 다음 또 종목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입니다. 서진 시스템도 최근에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요즘 뭐 ESS다, 에너지다 이쪽으로 지금 관심이 확 쏠리고 있어요. 사실은 서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5G 쪽으로 분류가 됐었다가 그쵸, 네. 뭐 재작년부터 이제 하면서 작년에 이제 ES 쪽이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발군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력을 더 개발하고 보완하면서 어떤 ESS 관련해서는 대형주 쪽에서는 물론 삼성 SDI가 있지만 소형주 쪽 군단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회사 텍슨이 700억 원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모듈 장비를 공급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글로벌 탑3 이 반도체 장비사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ESS 공급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갑자기 원전 얘기가 왜 나오냐 이랬더니. 네네. 지금 사실은 뭐 데이터 쪽이라든가 AI의 대표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쪽이 전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생산하고 공급해주면 변압기고 뭐고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안으로서 또 원전이 나오는데 SMR 같은 경우에도 빨라야 2, 3년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러면은 이런 전력이 만약에 생산이 됐을 때 잘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놓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래서 ESS가 나오고 있다. 네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는데 다만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제가 주봉으로 이 전형적인 밴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윗꼬리를 무시하더라도 이 흐름들 속에서의 하방과 지지와 저항이 어떤 밴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들이 이탈이 되고 나니까 그 폭만큼 그대로 하락을 했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한 단계 내려온 상태 속에서의 중심값을 이제 오히려 저항이 아니라 저항을 돌파해주면서 지지선이 지지로 됐군요.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1차적으로는 그러면은 지난번에 밴드 상단이었던 이 3만 원 라인이 강한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3만 원 근처 가면은 일부 이익 실현하시고 한 템포 늦췄다가 이 상단에 대한 지지력 2만 5, 6천 원 정도가 지지되는지를 다시 확인하시면서 접근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한 종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도 이제 고민이 되는 시점이 좀 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즘 화장품주들 다시 담아도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종목마다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동안 어떤 그 부부간의 각자 대표라는 네. 이런 어떤 ESG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때문에 이제 좀 주춤거렸는데 실적은 여전히 뭐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결국은 국민연금이 지난 5월달 대비해서 지분율을 더 늘려나가고 늘렸어요. 있는 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조금은 삐거덕거리는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실적은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3분기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또 영업이익률도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상승폭이 미진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실적 잘 나올 화장품주들을 한번 저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종목 레이더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마켓나와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